일본에서 나쁜 기업을 블랙 기업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IT 업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IT 구인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일본 뭐 초등학생들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라. 있습니다. 그다음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이런 이제 IT 산업과 연결되는 일을 시켜야지 앞으로 일본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뭐 AI 개발부터 있잖아요. ICT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좀 더 IT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런 전문 인력을 늘려야지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 이런 게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뉴스부터 이래가지고 잡지, 신문 맨날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도 좀 세게 IT 후진국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IT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안 와요. 이게 요 근래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IT의 중요성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런 분야 없을 수도 있지 했는데 이제 IT를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AI 인재도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안 모인단 말이야.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안 모인다라고 할 때는 조심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없는 뿐인가? 이유는 그건가? 인력이 없는 건가? 안 가는 건가? 네, 라는 차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5월 26일 일본에 이제 테이코쿠 데이터뱅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국 데이터뱅크. 일본에서 제일 큰 조사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유명합니다. 인력 부족 기업은 45.9%,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 특히 IT 업계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IT 인재난 저임금 박차 이래가지고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이제 쓴 거예요. 구인 배율 10배. 그러니까 뽑고자 하는 기업은 10개가 있는데 지원자가 1명이란 말이에요. 기업 10개가 1명의 인재를 두고 어떻게 돼?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걸 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IT 업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미리 먼저 하나의 얘기를 놔두네요. 저임금. 돈이 안 된다, IT 업계. 라고 하니까 먼저 말을 하는 거네요.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IT 업계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 자체가 이미 고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짜잔. IT 직종의 평균 연수입은 438만 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IT 수입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타 직종 있잖아요. 에 비해서 IT 업종 자체가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돈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한국은 어떨까? 짜잔. 한경이네요. IT 개발자 구인난. 베트남, 필리핀서 모셔오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이 IT는 좀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100% 똑같이 말하겠죠. 그렇죠. 대우가 좋으면 들어가고 싶죠.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 뭐 각종 유명한 게임 회사 같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IT가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잔업은 무지하게 많이 시키는데 토일요일도 출근시키네? 그래 놓고 오라고? 안 가. 그런 어찌 보면 업계 중에 대명사가 한국에서도 IT 기업이죠. IT 개발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베트남, 필리핀서 모셔오기 이런 기사 뜨고 UPI 뉴스네요. 개발자 확보 전쟁, 기업 64%. IT 인재 채용이 어렵다.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말 한답니다. 그래도 한국도 그렇구나. 어려운 이유 과도한 연봉 인상 등 개발자 확보 경쟁 치열해서가 가장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돈밖에 못 주는데 개발자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정도 돈으로는 안 오네? 아이고 사람이 안 오는구만. 유명한 IT 기업이면 연봉도 세고 좋겠지만 요새는 어떤 기업도 IT 인재가 그렇죠. 필요한다. 그런 거라서 그렇죠. 그분들만 좋은 월급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만 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죠. 이제 임금 측정에 관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제일 큰 차이점 하나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구인 배율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모집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다른 기업에 예를 들어 뭐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한데 유독 IT만 어떻게 구인난이 뜨기 때문에 이게 좀 한일 간에 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뭐 동남아시아 인력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제신문 방글라데시의 IT 인재, 일본의 취업 확대로 제휴. 어머. 일본에서 워낙 IT 구인나 IT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입니까? IT 인재 획득에 베트남, 예, 베트남에 이제 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지금 있잖아. 정사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쌍 월급으로 일하는 분들 화나겠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IT 업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동남아시아 인재를 원해요? 동남아시아 인재가 뭐 한국과 일본 인재보다 똑똑해서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그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임금이 싸잖아요. 그 나라가 한국과 일본보다는 생활 수준, 물가 수준이 적고 그 나라 친구들이 현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면 버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구슬리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 주고 코딩을 시키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 온대. 그런데 다른 나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게요. 그 돈은 그 나라에선 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한국과 좀 다르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 IT에 대한 인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해놓은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 다이아몬드 온라인 일본 잡지입니다. 경제 잡지입니다. IT계의 업계 연구 2030년엔 약 79만 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기사 타이틀을 쓴 거예요. 이 79만 명이 부족하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예,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IT 인재 교육 상황에 대해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실제로 IT 인재의 공급 수요와 예측, 평균 연령 이런 걸 낸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IT 인재가 부족할 것이다. 장래적으로 40에서 80만 명 규모로 부족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잡지에서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어떤 내용이 제일 센 줄 알아요? 나오죠. 부모 세대, 일본의 부모 세대에서 IT 업계는 블랙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적지가 않다. 엄마 아빠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나쁜 기업을 블랙 기업이라 얘기하거든요. 예. 야, 핫산죠. 그렇죠. 이래라 핫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IT 업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에서 말은 안 하지만 IT 인재난이잖아요. IT는 기피 업종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기피라는 말을 쓸까요? 라고 느끼잖아요. 아니 IT라고 하더라도 뭐 나름 대기업도 많이 있잖아 라고 느끼는데 물론 그 대기업은 제외하고입니다. 자, 이걸 설명할 때 정말 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은 근본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에요. 몇십 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든지 뭘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일본 부모님 세대, 일본 사람들의 좋은 기업을 다닌다는 판단 지표예요. 예. 근데 IT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IT 기업은 인력을 갈아야 되잖아. 제조업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공을 해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IT는 사람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가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일본의 기존의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본의 근무수당 뭡니까? 정해진 정시간대 근무가 있고 이걸 초과하면 잔업을 일본은 다 줘야 돼요. 수당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벤처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IT는 시작될 때부터 포괄임금제를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일본에서 포괄임금제를 들고 오는 기업은 정말로 고액 연봉을 주는 컨설팅이라든지 외자은행이 아닌 이상은 블랙 기업이거든요. 일본은 잔업수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인데 이걸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 영상 일본 사람들이 잔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런 일본에서 포괄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IT 업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IT 업계는 블랙이다. 왜? 일본 기업은 잔업하면 잔업수당 꼬박꼬박 주고 유급휴가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IT 기업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수당을 주나요? 안 주거든요. 그리고 토일 요일 날도 일하러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일한 만큼 돈을 주나요? 돈을 안 주거든요.
실제로 우리 오빠 친구가 그 전문학교 다녀서 막 IT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데 길게 해야 되고 그 월급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예를 들어 돈을 적게 주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이 IT 업계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동네에 있잖아. 동네에 그 공방이라든지 제작소라든지 공업소 가면 돈을 적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데가 지키는 게 있잖아. 잔업수당은 주거든. 휴일날에 출근하면은 휴일 출근수당을 준다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포괄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IT 업계 같은 경우는 그걸 잘 그냥 묵인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갈아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이 업계 자체가 맨파워로 돌아가는 IT 업계다 보니까 거기다 요구사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하기엔 같은 시간을 일할 때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일하면 잔업수당도 나오고 쉬는 날도 쉴 수가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잖아요. 반대말로 하면 이쪽은 뭐다? 진짜로 완전 사람을 불이네, 블랙이네 라는 이미지가 이 업계 자체에 이미 씌여 있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피 업종이 되는 거예요. 기피 업종인데다가 뭡니까? 아까 돈 안 준다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안 가는 거예요. 10개 기업이 한 명의 인재를 두고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찌 보면 좀 해결을 해야죠. 대우를 좀 좋게 해주는 포괄임금제인 만큼 그만큼 돈을 더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휴일날을 좀 확충을 해준다든지 이런 업계 자체의 인식을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해외 베트남 인재가 좋다더라. 방글라데시가 인재가 좋다더라. 그것뿐만도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부산 해외 취업 합동 박람회 이런 데 봤을 때 예, 뭡니까? 일본의 많은 IT 기업들 대한민국에 사람 뽑으러 와요. 코로나 전에는 있잖아. 일본 취업할게요 라고 할 때는 IT예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오세요 오세요였죠. 자바 및 빅데이터 개발자 연수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수과정, 자바 ICT 전문가 양성과정 나와 있죠. 이걸 왜 한국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까? 일본 애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도 좋은 대기업도 있어요. NEC, 뭐 후지츠부터 이래가지고 뭐 일본 IBM 여러 가지 많은 기업이 많은데 거기는 일본 대학 좋은데 나온 애들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일본 애들로 파이가 채워져요. 일본 애들로 파이가 안 채워지는 IT 업계에 외국인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IT 인재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뭐 예를 한국에서 일본 취업 이런 IT 준비하는 사람 디스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일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알아둘 게 있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데를 외국인이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업계 자체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확률이 적은 업계예요. 이걸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이걸 다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저래서 교육을 시키고 데려가느냐는 별다른 얘기겠죠. 아마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네, 기피 업종이라는 얘기는. 다만 요새 미래를 잘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IT 인재는 있잖아. 보통 정사원들보다 좀 더 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시작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파견 있잖아요. 그 비정규직. 예. 친구들이 IT 업계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오히려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견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문제. 오늘 얘기한 내용이 일본 사회 문제가 된 IT 구인난이잖아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계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어지니까 우자등동 해외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뽑아온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간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현재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IT 구인난에 대한 대처예요. 근데 오늘 내용 중에서도 아까 이거 나왔죠. 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오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외부에 찾지 말고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사회적 인식 자체. 아니 뭐 이건 뭐 예를 들어 IT 같은 것도 하청 주면은 중간에서 떼먹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말단 비정규직 뭐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은 하고 중간 단계에서 다 빼먹는 그런 게 일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 자체가 급여가 안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적 구조, 업계 구조를 개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잘 대우가 가게, 보상이 가게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뭐 다른 업종이랑 마찬가지로 일한 만큼 돈 주고 대우해주면 사람들이 안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가고 싶어요라고 경쟁이 붙을 정도가 될 수도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옆나라 일본 내용이지만은 남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의 뭐 앞으로의 경쟁력 아닙니까? IT 업종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